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매일 드시는 음식 가운데 여러분들의 건강과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무심코 먹는 음식 10가지가 우리들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서서히 병들게 한다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반드시 실천해서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삶과 지혜 채널을 운영하는 70대인 김민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얼마 전 신문에서 보도된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특히 제가 그동안 70여 년을 살면서 느끼고 경험한 건강 문제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아래 영상에서는 그런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부터라도 오늘 소개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실천해서 보다 건강하게 생활해 보시기를 강권합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서 나오는 장면들은 제가 여행 중에 찍은 영상들이니 오늘의 내용과 함께 이러한 경치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특히 부모님들의 건강을 염려하시는 자녀분들은 꼭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서서히 병들게 하는 위험한 음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음식은 가공육류입니다. 요즘 시중에는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류가 넘쳐나오는 가운데 이런 음식들은 맛도 있고 조리도 손쉬워서 특히 어린 자녀들이 아주 좋아해요. 어머니들도 무심코 이런 가공육류를 이용한 음식을 많이 만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런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가공육류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과 같은 보존제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환되는 데다 높은 나트륨 함량으로 인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므로 가공육류 섭취를 줄이는 실천 방법으로는 가급적 햄 대신 닭가슴살이나 삶은 계란을 샌드위치 재료로 사용하시고, 아침 식사용 베이컨 대신 견과류나 아보카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라면은 소시지 대신 두부나 계란을 넣어 드시고, 피자 토핑으로 페퍼로니 대신 신선한 채소를 선택하십시오. 또 도시락 반찬은 햄 대신 나물이나 삶은 채소를 사용하시고, 외식 시에는 가공육이 들어간 메뉴보다는 생선이나 닭고기 요리를 선택하시며, 집에서 식사할 때는 육류를 직접 조리하여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선한 고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식품은 마가린, 쇼트닝 등 트랜스 지방 함유 식품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이로 인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각한 질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실제로 저는 몇 년 전부터 건강검진 시 매번 고지혈증 이상이라는 진단을 계속 받고 있는데, 언젠가부터는 어지럽고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아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고지형인 경우 약을 먹으면 된다고 하지만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은 부작용도 있다 하여 꺼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증세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누구나 고지혈 증상도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가급적인 쿠키, 크래커, 도넛 등의 제과류나 마가린 등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음식을 피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젊어서부터 다음과 같은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이는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기를 강권합니다. 먼저 제품 구매 시 영양성분표에서 트랜스 지방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마가린 대신에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 버터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과자는 사 먹는 대신 견과류나 말린 과일을 간식으로 먹도록 하시고, 튀긴 도넛 대신에 구운 빵이나 홈메이드 머핀을 드시도록 하십시오. 또한 패스트푸드점의 튀김류보다는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쿠키를 만들 때는 버터나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시며, 부분경화유라는 표기가 있는 제품은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위험 요소로는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와 같이 과도한 설탕이 함유된 음료입니다. 이러한 고당분 음료는 여러분들의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당뇨병 발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빈 칼로리로 인한 비만과 치아, 건강 악화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특히 에너지 드링크의 경우 높은 카페인 함량으로 인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부정맥이나 심장마비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고당분 음료 섭취를 줄이는 실천 방법으로는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에 레몬이나 라임을 넣어 드시고, 에너지 드링크 대신에 녹차나 홍차로 자연스러운 카페인을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과일 주스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직접 드시는 것이 좋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 대신 물과 바나나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도록 하시고, 집에는 고당분 음료를 비치하지 마시고 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갈증이 날 때는 가장 먼저 물을 마시는 습관을 꼭 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몇 잔 정도 드십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물은 우리 몸과 건강에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로서 왜 감기 등으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흔히 물을 자주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좋은 실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요소는 과도한 나트륨이 함유된 음식입니다. 섭취는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이는 심장병, 뇌졸중, 신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행 이하로 권장하고 있지만, 라면 한 개에만 해도 이 수치를 훨씬 초과하는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절임류와 젓갈류는 맛은 좋지만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음식은 대체로 짜고 맵습니다. 김치나 각종 찌개 등 대부분 우리네 음식이 다 그런데다 요즘 아이들은 라면을 특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데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살아보니 다음과 같은 고나트륨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방법만이라도 실천하신다면 앞으로 나이 들어서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만 잘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천드리는 실천 방법으로는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절반만 사용하고 채소를 많이 넣으시고, 김치나 젓갈을 드실 때는 물에 한번 헹구어 염분을 줄여 드십시오. 그리고 외식 시 짜지 않게 또는 싱겁게 조리해달라고 반드시 요청하시기 바라고, 집에서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하십시오. 또한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한 음식을 드시도록 하시고,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시기 바라며, 간식으로는 짠 과자 대신 무염, 견과류나 신선한 과일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다섯 번째 위험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는데, 그것은 숯불구이, 튀김 음식과 같은 고온 조리된 적색육입니다. 적색육을 고온에서 조리하면 헤테로사이클릭아민 HCA과 다완방향족탄화수소 PAH와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특히 숯불에 직접 구워 탄 부분이 생긴 고기는 이러한 발암물질의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적색육 자체도 세계보건기구에서 2A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여 대장암 발병 위험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아는 동료도 숯불구이를 아주 좋아했는데 얼마 전 대장 내시경을 통하여 발암성 용종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시는 숯불구이 같은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고 하던데, 여러분들도 아래와 같은 고온조리 적색육 섭취를 줄이는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는 중불 이하의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시고, 직화구이보다는 팬에서 기름을 약간만 두르고 조리하십시오. 그리고 탄 부분은 과감히 제거하고 드시도록 하시고, 고기를 조리하기 전에는 재워두는 조미한 액체인 마리네이드에 재워두면 발암물질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적색육 섭취를 2 내지 3회로 제한하시도록 하시고, 고기들 드실 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를 많이 드시도록 하시며, 적색육 대신 생선이나 닭고기, 콩류 등 대체 단백질을 활용하도록 하시기 권고드립니다. 자, 이제까지 건강과 수명에 치명적인 음식 10가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6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로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류, 두 번째로 마가린, 쇼트닝 등 트랜스지방 함유 식품, 세 번째로는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와 같이 과도한 설탕이 함유된 음료,
또 네 번째, 과도한 나트륨이 함유된 음식. 다섯 번째로 숯불구이, 튀김 음식과 같은 고온 조리된 적색류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도 어디선가 이러한 얘기들은 많이 들어본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요즘은 각종 신문기사에도 건강에 관한 뉴스가 많고 또 방송에서는 인기 연예인 여러 명들까지 출연하는 건강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뭘 그리 따지고 먹느냐, 아무 것이든지 골고루 잘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나이가 들고 또 어딘가 건강에 좋지 못한 때를 당하면 왜 미리 이런 데 대비하지 못했는가 후회도 되고 안타깝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얼마나 많은 간단한 인스턴트 음식과 또 맛있고 먹기 좋으며 단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들 어린 시절처럼 보리밥이나 시래기 등으로 빈약하게 먹던 때에 비하면 너무나 많이 먹어서 탈이 날 정도인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젊어서부터 또는 할 수가 있는 지금부터라도 이왕이면 좋지 않다는 것을 먹지 마시고 조심하는 것이 나중에 저와 같이 나이 들어 후회하고 건강 때문에 힘들게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의 이야기에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들만의 방법도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며 또 다음 영상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주제인 건강과 수명에 치명적인 음식 10가지 2편을 보내드릴 테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